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알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뒤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이어가면서 주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규제의 뜻을 밝히고 나선 만큼 자회사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쪼개기 상장의 문제점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집중진단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쪼개기 상장의 문제점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시킨다. 조금 어려운 듯한데 서지용 교수님, 이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 분할 우선 그 의미가 정확히 뭡니까? 예, 기업 분할의 종류입니다. 예.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로 나뉘어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신설법인의 그 주식 소유권을 모 회사가 갖느냐, 아니면 모 회사의 그 주주들이 갖게 되느냐, 그렇게 구분하는데요. 예. 전자의 경우를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를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모 회사 주주가 갖게 되면 기존 그 지분 비율대로 갖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평 분할이라고도 하고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인적 경우는 분할의 경우에요? 예, 네.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신세계하고 이마트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 분할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가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제 분할이 됐죠. 근데 이제 예.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1998년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만이 이제 물적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이 됐고,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이 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이제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예. 그 해당 그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그 사업부에 대한 예. 지배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 간접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경영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자금 조달하기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을 선호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총 통해서 의결이 되고 출석 그 주주의 그 3분의 2가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한다면 물적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이 이제 물적 분할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물적 분할후 상장인데 이인철 소장님, 그러면 기업들이 인적 분할하는 것과 물적 분할하는 것 조금 상황이 다를 때 선택하는 게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때 물적 분할 주로 그렇게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한 예를 들어서 예. 삼성전자에 여러 사업부가 있잖아요. 예. 핵심은 물론 반도체지만 여기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LCD부터 시작을 해서 가전 뭐 다양한 사업본부가 있는데 반도체를 떼어서 삼성 반도체를 만든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 반도체를 상장한다. 이게 바로 물적 분할이에요. 아니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두 가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모 회사에서 주려고 하던 사업을 네. 떼어내서 핵심 사업을 떼어내서 반도체를 하면 사실은 모 회사의 경우에는 신설된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니까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그러나 삼성전자에 반도체 따위면 난 삼성전자 주주야. 네. 500만 주주들은 새로 떼어낸 삼성 반도체 지분을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모 회사의 주주들은 이제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행태가 지금 물론 앞서서 198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취지는 좋았어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너지는 회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부실 자회사를 좀 떼어내서 구조조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네. 지금 변질됐어요. 알짜 핵심 사업만 쏙 떼내서 예. 모 회사와 동시에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예.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아니라 그대로
대주주와 이제 지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로 가게 되면 3, 4세들한테 너무 쉽게 뭐 주식의 지분 3, 4세들한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이제 경영권, 지배 구조를 넘겨줄 수 있다라는 이제 편법으로도 또 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인적 분할과 이제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물적 분할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또는 3, 4세에게 지배권을 쉽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신 대로 모 회사, LG 화학의 주가가 이런 물적 분할의 파장으로 주가가 지금 급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2020년도 예.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됐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급락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LG 화학 주식이 한 100만 원 이상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60만 원대로 이제 낮아졌고 실제로 이제 물적 분할한 다음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급락한 사례는 뭐 LG 화학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실제로 2019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예. 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 발표했을 때 그 주가가 이제 8%나 급락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에너솔루션 발표했을 때 예. 이제 6% 정도 급락했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SK온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 배터리 회사. 예, 배터리 회사. 예. 그 당시에도 지금 9%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 포스코의 그 반도체 배터리 부분 를 갖다 분할했을 때 지금 5% 가량 주가 급락했거든요. 이 네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 물적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안 하겠다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그 믿을 수 있는 확실히 근거가 뭐 보장받은 건 아니니까 말씀하신 불안해하는 포스코는 측면이 있는 거죠. 포스코는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만들고, 철강하는 포스코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주들이 확실하게 또 믿지 못한다. 확실하게 이제 믿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SK온 발표를 물적 분할 발표하면서 9% 가량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는 좀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투자자들이 투자한 모회사 주가가 급락을 하면 인철 소장님 혹시 이런 거 뭐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뭐 우리가 이제 집단 소송을 통해서 외국처럼 이 소송을 걸 수 있지 않으니까 가장 손쉽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이제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좀 막아달라라는 청원의 글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기업에 상장한 종목 수가 50개 가까이 됩니다. 47개란 5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보면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보면 SK, LG, 현대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소카, 컬리 대부분 굵직굵직한 신성장 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계열의 핵심 사업들을 분리해서 또 상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적 상장 분할한 이후에 재상장을 통해서 대주주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어떠냐? 그 비용은 어떤 모회사의 소액 주주들한테 전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이번에 대한 또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선의 시즌인 만큼 이제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에 이런 청원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문제 같은데 물적 분할을 상장의 문제가 지금 LG 엔솔에서 두드러졌지만 사실 카카오를 둘러싼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 이미 카카오 자회사
뭐 한 3개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을 했죠. 근데 카카오는 자기들은 그런 게 아니다. 핵심 사업만 쏙 빼서 상장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그 논란의 핵심은 뭡니까? 카카오의 경우는. 그 카카오의 어떤 경영 전략 측면에서 뭐 같은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많죠. 해외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170개 이상이 되는 데다가 특히 상장 기업도 한 5개가 되거든요. 지금 카카오 외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여러 개 있고 예. 특히 이제 이미 이제 카카오 게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부가 분리돼서 나갔고 올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독자적으로 이제 상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경향들이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카카오를 보고 투자했던 그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속된 말로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카카오가.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카카오의 그런 핵심 사업부에 대한 사업 경향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심 사업부만 쏙쏙 빼가지고 자회사 상장, 쪼개기 상장하는 게 주주들의 그 이익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해 이제 카카오 우리 그 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네. 이 상장을 해놓고서 그 경영진들 네. 같은 경우 스톡옵션 받은 거여가지고 그 대규모로 이제 매도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이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잖아요. 네. 이런 걸로만 보더라도 그 물적 분할에 대한 그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와 지금 이제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그 소액 투자자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극에 달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경영권 유지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 고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그 어떤 그 사업부를 강화시키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공정거래법상에 우리나라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를 통한 그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그 지배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차등 의결권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에 이제 B주의 의결권이 A주의 10배의 의결권을 가지니까 지금 뭐 레리 페이지라든가 뭐 세르게이 브린 같은 사람들은 이제 8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공모 증자를 하더라도 경영권 지배력에 이제 제한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차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과 달리 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자금을 유치하면서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 제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나름 우리 기업들의 좀 아픈 속사정도 없지는 않네요. 그런데 작년에 카카오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물적 분할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카카오 측에서는 자기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비난받는 쪼개기 상장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카카오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는 쪼개기 상장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는 일단 지난해 이제 상장을 통해서 공모조율평에 한 몫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회사의 상장, 세 개 회사의 상장은 이제 쪼개기 상장이 아니다. 결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본사가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예. 또 하나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주식을 모빌리티. 그렇습니다. 상장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있었지만 또 예. 이후에 또 앞서서 이제 경영진들의 도덕적 모럴 해저들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핵심 사업은 아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핵심 사업이냐? 그렇다고 모빌리티가 핵심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동안 누누이 지적받아왔던 어떤 이제 이 주주들의 이제 비판을 우려해서 예. 당장은 이제 분할 상장하는 일은 없겠다라 얘기하고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00% 믿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위기를 좀 벗어나고 모면하게 되면 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급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급성장하게 되면 주주 압박으로 인해서 상장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좀 비판 우려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제 회사 측의 이제 답변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을 앞두고 있는 모빌리티의 경우에 일반 쪼개기 상장이라고
안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투자한 곳이 있잖아요. 모빌리티에. 외국 상호펀드들이 좀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 그런 측면들이 지금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에쿼티 펀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예.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네. 모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규모 그 에쿼티 펀드로부터 예. 자금을 조달받고 그 자금을 또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쪼개기까지는 했는데 쪼개놓고? 이제 쪼개놓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한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추측이긴 한데 예. 올해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상장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늦춰진다.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종의 뭐 일단 그 여타 계열사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보면 그 CJ E&M 같은 경우도 예. 그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상장하는 거에 대한 뭐 재고를 좀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재검토하겠다고 예,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 18만 원 이상 하던 게 지금 11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CJ E&M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여타 회사들의 동향도 좀 보면서 네. 의사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작년에 사실 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소액 투자들이 카카오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또 상장을 해야 된다. 카카오 본사는 뭐 쪼개기 상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투자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렇습니다. 네. 주가가 아마 선행 지표 격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그동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로 정부의 대대적인 이제 어떤 이제 규제의 완화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성장한 이제 업무 영역을 보게 되면 예. 주로 우리가 원했던 뭐 게임이라든가 해외에서의 신사업을 하기보다는 예. 국내 사업에 치중을 하면서 골목 상권을 많이 침해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혹독한 어떤 평가 잣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 이제 대주주들 특히 대주주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대주주들은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 성과를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배당을 확대해야 되고 기업 상장은 할 수 없는 어차피 불가피한 수순이거든요. 예. 다만 소나기도 이제 좀 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의 전행까지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여기에다가 대선 주자들까지도 금융당국도 나서서 이런 이제 이중 상장에 대한 폐해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쉽사리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가 이제 굉장히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 환원 정책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배당을 더 확대하고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모아줄 건가. 예. 단기간에 상장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보다는 그런 이제 대주주들 만족시킬 수 있는 주주 친화 정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소지원 교수님 아까 그 CJ E&M 물적 분할을 통한 상장 전면 재검토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좀 포기하거나 또는 생각을 달리하는 기업들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계획을 세웠던. 뭐, 예. 썩닷컴, 썩닷컴. 예, CJ E&M,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런 그 회사들이 이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SK온 같은 경우도 예. 지금 SK 그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이제 분할이 돼서 상장을 검토하다가 지금 뭐 검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주주들의 반발을 좀 무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소액 투자자들의 또 발언권도 상당히 세졌다 이렇게 보는데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네. 뭐 미국 포함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소액 주주에 대한 집단 소송제가 좀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증권과 관련된 집단 소송제가 2005년도에 도입이 됐죠. 예. 근데 좀 절차상이나 좀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진행되고요. 기간도 상당히 길고 예. 배상 금액도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단 소송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이 예. 유튜브 지금 상장시키지 않는 것도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무서워서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고 그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눈치를 많이 보는 기업들의 행태가 있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이제 물적 분할을 좀 선호하고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보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도 인적 분할로 많이 전환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가 다임러잖아요. 네. 다임러 같은 경우에 독일 증시에 지금 그 트럭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을 시켰거든요. 예. 그때 인적 분할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모회사 지분율에 따라서 다임러 트럭 주주들이 60% 이상 배정을 받았어요. 인적 분할로. 예. 네. 그런 사례들 보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을 상당히 이제 물적 분할이 이제 언급이 돼 있죠. 지분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고려치 않고 주주들 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이제 분할해서 속된 말로 상장을 검토하는 이런 물적 분할 방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지도 않고 돈은 새로운 자금은 조달하고 맞습니다. 대주주 좋은 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좀 맞습니다. 다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모회사,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법으로 근거를 둬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예. 앞서서 뭐 집단 소송제도의 활성화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투명한 공시제도 여기에다가 대주주가 이사회에서 그런 이제 견제하는 장치들이 충분히 돼 있거든요. 이게 이사회에서 이런 이제 물적 분할을 결의하게 되면 우리 뭐 국민연금과 같은 이제 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그 찬성 반대 표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이 훼손되는 사례 그리고 이제 이 낙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시에 자회사 모회사를 동시에 상장시키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업 공개하기 이전에 투명하게 자회사일 때는 핵심 사업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주주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 공시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내지는 주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론 형성이 돼서 대주주들끼리 소액 주주들끼리 모일 수가 있잖아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회사의 어떤 측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임원들 사이 이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안이어서 철저하게 보안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사전에 알 수 없는 이제 개미들은 나중에 발표되고 공시되고 난 다음 이제 상장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격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증권 분야에만 있는 이런 이제 집단 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하나는 기업 공개 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미리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소액 주주들 이런 물적 분할을 하는 기업이 모회사 주주들의 의견을 좀 묻고 존중하는 어떤 그런 중간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것만 갖추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급한 과제긴 하겠지만 일단 좀 한계가 있을 건 한계는 있지만 일단 지분 쪼개고 상장시킬 때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에 대한 그 반영 정도를 상장 여부를 결정할 때 상장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건 증권거래소에서 해야 되나요? 증권거래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심의 결정을 할 때. 그다음에 뭐 제도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뭐 이제 대선 후보들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활용하게끔 하는 거죠. 주식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이사회 재무적 의결에 반하는 그런 기존 주주들에게 대해서 기존 주주들을 위해서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적정한 가격으로 그 모회사가 인수해주는 그런 그 제도죠. 지금 물적 분할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는 거죠? 없죠. 못하게 돼 주식 있는 매수 거죠? 청구권이 상법상으로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분할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은 기존의 그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비율만큼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제도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상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는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신주 인수권 허용하겠다 이런 쪽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뭐 좀 결은 틀리지만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예 물적 분할로 재상장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인 안을 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선 후보 중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예.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들이 몇몇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공매도다 그러면 공매도 아예 없애버리자. 쪽으로 논의가 가고요. 금지해버리자. 마찬가지로 이게 앞서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물적 분할을 법적으로 이제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합니다지 이걸 딱 막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회사 입장이 달라서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IPO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론 뭐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격양된 수액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네. 너무 일이 일비한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관여할 게 있고 관여하지 못할 게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금융시장은 이제 선진 시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흥 시장으로 분류가 돼서 네. 굉장히 좀 시장 자체 사이즈가 좀 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좀 글로벌 트렌드에 좀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대선 후보들 저희 경제 공약도 많이 저희 이 집중 진단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낸 것 같아요. 물적 분할로 재상장 금지하겠다. 안철수 후보도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이런 어떤 부작용도 조금 알고는 있을 텐데 워낙에 소액주주들의 지금 입는 피해가 크니까 뭔가 좀 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 뭐 기업 분할 통해 가지고 모회사, 자회사가 동시 상장되는 거를 금지하는 거는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을 금하는 나라는 거의 제가 찾아보기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스닥 상장도 검토하겠죠. 만약 자회사를 만들어서 국내 상장이 안 되게 되면은 해외 상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회사, 모회사 동시 상장하는 거를 금하는 건 좀 어렵고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 댓글도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아마도 물적 분할로 재상장에 대해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뭐 신주 인수권 뭐 이런 거가 될까요? 어떤 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결은 조금 다르지만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이제 신주 인수권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인데 물론 뭐 일부 상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 있고 이제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러나 이제 대중적인 어떤 관심이 IP 시장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신성장 동력을 따로 떼어내서 이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 대한 이제 보호 체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아마 이제 좀 제도가 정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제도 정비를 해야만 할 정도 이런 상황에 오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소액주주도 보호 대책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든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고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떤 패턴이 직접 조달보다는 과거에는 간접 조달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만큼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소액주주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개정이 돼야 되고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을 좀 다원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필요한데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트래킹 스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적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주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LG 에너솔루션의 신주를 이제 별도로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LG화학의 그 지금 그 배터리 사업부와 실적이 연동돼 있는 별도의 주식을 발행하게끔 해주는 거죠, 모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이 아니라 LG화학 뭐 A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그 주식을 발행해서 근데 그 주식의 성과는 이제 그 LG화학 그 배터리 사업부의 실적과 연동되게끔 연동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회사가 LG화학 A를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별도로 이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게끔 하게 되면 네. 기존 모회사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분이 네. 이제 희석되는 그런 부작용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랙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서 교수님 제안해 주셨고 소장님은 혹시 어떻게 좀 지배주주의 어떤 문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인텔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우리 어떤 경쟁사를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 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ESG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기업들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건 이를 좀 역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해서 이런 이제 모회사의 알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떼어내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물적 분할보다는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혼용되고 있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 기존 소액 주주들조차도 이제 배려하는 이런 이제 방식의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주가도 좀 재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기업들로서는 분할을 통해서 신규 자금을 끌어모으되 제발 기존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보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 문제점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